결혼식을 위한 결혼이 아니잖아.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결혼이 인생의 최종 목적은 아니잖아요. 목표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연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결혼식 문제로 결혼 전에 헤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마침 또 블라인드 글을 보다 보니까 결혼식 문제로 싸우다 헤어진 글이 보이더라고요. 조회수도 꽤 높아. 26,000?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해요. 결혼식 문제로 싸우다 헤어짐. 남친이랑 1년 만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이상 꼭 싸움. 난 맨날 눈물바다. 여튼 그래도 결혼 얘기 오가고 서로 잘 지내나 싶더니 남친이 결혼 준비하자 했고 부모님 인사는 완료. 스튜디오 먼저 예약 내가 하고 남친이랑 전에 투어했던 예식장 남은 날짜 보고 근데 벌써 좋은 날 좋은 시간은 다 예약 완료라 1년 정도 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남은 날 중에 최대한 좋은 날에 예약을 해두고 어차피 2주 이내 환불 가능. 다른 곳도 알아보자 해서 그러기로 함. 나는 사실 이혼 가정에 결혼식에 올 가족이 없음. 원 가족의 그 이혼 가정인 경우 만나는 그 사람의 부모님이 반대하면 깨진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리 알고 만나는 게 사실 속 편하긴 하죠. 그래서 예식을 별로 안 하고 싶었지만 남친이 예식은 꼭 해야 하고 본인 부모님이 거들 게 많아서 꼭 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나도 그러려니 한 상태라 식장 알아보고 예약도 한 거임. 물론 지역도 남친네 지역에서 예식 진행. 서로 타지 살고 각자 광역시 사는 중. 결혼 후 내가 이직할 예정이었음. 여성분이 굉장히 남성분 많이 배려해 준 것 같아. 근데 사실 이게 너무나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은 이미 내가 부주를 많이 했어. 걷어들여야 되거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댁들은 반드시 해야 돼. 퇴직하기 전에. 그래서 여성분이 이 부분을 다 이해해서 좀 맞춰줬던 것 같네요. 식장 예약이 빡시다 보니 보증 인원이 무조건 300명 들어감. 요즘엔 다 이렇게 하더라고. 보증 인원이 뭐예요? 그날에 300명이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되는 조건. 그러니까 300장을 미리 판매를 해야 돼. 식권이요? 그래서 개런티를 해줘야 그날 그 시간대에 예식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남친이 예약할 때는 아무 말 없다가 본인 아버지랑 통화 후 말이 바뀜. 내가 울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데 보증 인원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내가 그럼 시간을 바꾸면 보증 인원 250명까지 줄일 수 있으니 그건 어떻겠냐고 내가 물었고 남친은 근데 또 아버지가 식대가 비싸다고 했다고 함. 이게 이제 부모가 껴있잖아? 그럼 굉장히 소통이 어려워. 우리 둘 사이에 클린하게 조율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까지 들어가잖아? 그럼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양쪽 지원 없음. 그리고 식대가 5만 원 조금 넘는 식대인데 하객당 5만 원씩 낸다 치면 손해본다고 남친이 그러더니 나보고 양쪽 나눴을 때 150명 너 쪽에서 다 못 채우면 그 돈 누가 낼 거냐? 내가 내야 돼? 이렇게 물음. 이거 너무한데? 없다고 했잖아. 없다고 했는데 150명 어떻게 채워? 이거 진짜 스트레스거든. 사돈의 8촌까지 다 불러도 150명이 엑셀 파일에 없으면 그거 어디서 보강을 하냐고. 결혼식을 위한 결혼이 아니잖아.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형식에 이렇게 얽매여가지고 의무감을 갖고 내가 150명을 무조건 불러야 돼. 압박감 너무 힘들 것 같아. 결혼이라는 게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있고 결혼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걸림돌이 너무 많아. 이런 부분이 너무나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난 당연히 어차피 우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고 돈도 반반 내서 부모님 도움 없이 준비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 집 사정도 다 알고 있고 이제 와서 너네 쪽 하객 못 채우면 돈 네가 낼 거냐 이런 거에 매우 섭섭해짐. 섭섭한 게 아니라 빡침이지 이거는. 돈이 걸려있는 것도 걸려있는 거지만 미리 양해를 구했잖아. 배려가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지. 난 식권이 남으면 남는 대로 계산하겠지. 그걸 네가 낼 거냐? 너네 쪽은 오는 인원 적잖아. 이걸 예식장 예약할 땐 아무 말 없다가 남친 아버지랑 전화 통화 후 태도 바뀜. 자기가 그렇게 말한 건 나쁜 뜻은 아니었다고 함. 그리고 나는 결혼하면 직장에서 돈도 지원됨. 여튼 난 식권이 남는다 한들 돈 누가 낼지 걱정을 하지 않았음. 어차피 지원 없이 하는 결혼같이 으쌰으쌰 하겠거니 생각. 근데 말을 저렇게 찔러서 기분이 상함. 그지? 말로 스크래치를 내면 그 워딩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증 인원 150으로 작은 곳 찾아보니 남친네 지역에는 없고 제가 사는 지역에는 있어서 몇 개 찾아 보내줬더니 그럼 자기네 지인들은 아무도 안 온다고 안 된다고 어쩌라는 거야. 남친이랑 나 지역 다르지만 1시간 30분 거리. 1시간 30분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보할 생각 없다는 거지. 여튼 이걸로 대판 싸우고 남친이 전화 끊으면 헤어지는 걸로 알겠다 해서 끊었더니 남친이 저 차단했네요. 헐. 사실 사귀면서 저희 집 가정사 문제며 서로 문제며 속상하고 눈물 날 일이 너무 많아서 연애하는 동안은 운 기억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실 헤어진 게 후련하기도 해요. 남친이 소리 지르고 은근슬쩍 욕 섞인 말 저한테 할 때마다 무섭기도 하고 진짜 결혼은 안 되겠다 싶다가도 저 이런 가정사 알아도 결혼해줄 사람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해서 참아온 건데 후련하기도 합니다. 그냥 푸념거리니 너무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아우 안쓰러워. 토닥토닥 해주고 싶다 진짜. 부모님의 이혼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듯이 이 부분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나는 눈이 작게 태어났고 눈이 크게 태어났고 이런 것처럼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야 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부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상담할 때도 많이 느끼는 건데 이제 이혼 가정인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런 친구들이 와서 되게 어렵게 그 얘기를 꺼내거든. 그러니까 바깥에서도 소개팅을 하거나 주변 지인 소개를 할 때 항상 걸리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연락 안 해요. 엄마랑 연락 안 해요. 뭐 재혼 이미 하셨어요. 이런 경우를 되게 어둡고 무겁게 얘기를 꺼내요. 근데 저는 그거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 그리고 그 부분을 이해하는 사람을 애초에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분들도 많아요. 선입견이 있잖아. 이혼 가정이니까 자녀들도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난 이건 잘못됐다고 봐. 이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와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듯이 누군가는 만났는데 본인의 선택이 잘못돼서 또는 맞지 않아서 이혼할 수 있는 거잖아. 난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혼이 많이 없었는데 왜 현재에는 이혼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느냐. 사실 그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봐봐. 한번 결혼하잖아? 그럼 이혼이라는 게 없어. 왜냐하면 그 이혼녀라는 그 딱지를 엄마가 그거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문화가 아니야. 숨긴단 말이야. 이혼이라는 건 부끄러운 일, 잘못한 일 이런 게 너무나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혼을 하지 않는 거였어. 그냥 참고 사는 거야. 근데 요즘엔 어때요? 이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 그냥 갔다 왔어. 돌싱이야 라고 하듯이 또 방송에서도 나 삼혼이야 라고 말하듯이 굳이 참고 살아야 하나? 인식 자체가 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참고 인내해야 돼 이런 거를 많이 강요를 받았다면 지금은 굳이 참는 게 미덕일까? 라고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 사람하고 사는 것보다는 남은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그래서 애초에 돌다리를 많이 두들겨서 결혼 전에 정말 이 사람하고 나랑 100년 해로 할 수 있는지 꼼꼼히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한테 핸디캡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수용해주는 남자를 만났어.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꽂혀가지고 결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난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 그거 말고도 이 사람과 나의 습관이 맞는지 결혼 가치관이 잘 맞는지 이런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두고 나의 이런 핸디캡을 이 사람이 받아줬고 내가 이런 핸디캡을 오픈했을 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단점이 보이지만 내가 그냥 감내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결혼 결심하는 거거든요. 결혼과 동시에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동화가 아니야. 그때부터 시작이야. 진짜 피 튀기게 싸운 사람이 있고 너는 너 나는 나 대화를 단절시킨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게 못 견뎌서 이혼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핸디캡이 좀 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 한 가지 포인트를 이해해 주기 때문에 난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이틀이 좀 제발 깨졌으면 좋겠어.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결혼이 인생의 최종 목적은 아니잖아요. 목표도 아니고. 나한테 스쳐 지나갔던 사람은 나중에 기억조차 안 나. 연애는 많이 해보잖아. 그랬을 때 나랑 인연이 아닌 사람 결국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굳이 내가 너무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어. 그 사람의 본성을 알게 된 거니까. 그래서 결혼식 전에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깨지는 커플들이 정말 많습니다. 깨질 커플은 결국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릇에 많이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이잖아? 그러면 그 부분에 스크래치가 남아있잖아. 볼 때마다 어때? 또 깨질까봐 걱정이 돼. 그래서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서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인연도 난 비슷하다라고 봐. 깨질 때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랬을 때 과감하게 스쳐 지나가게 두시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난 좀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늘 말씀드리죠.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